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도 부산경마는 저 혼자 진행을 하고요, 제주교차 경마는 제주 현지 전문가 강한남 위원하고 함께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경마를 지금 서울경마가 시행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경마도 금요경마는 뭐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부산하고 이제 제주만 하니까. 근데 이제 토요경마 쪽에서 의외로 서울경마가 보이콧가 되면 제주경마를 늘려서 시행을 할 생각이고, 또 부산경마 쪽에서도 부산경마가 일요경마가 보이콧가 되면 일요일에도 부산경마만 시행을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상지를 만드는 것을 지금 보류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서울경마가 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잘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부산경마는 이제 아무 사용이 없으니까 부산경마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거 확실하니까 부산경마하고 이제 제주교차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주경마가 시행을 해도 저는 이제 강한남 위원하고 제주경마만 할 생각이고요, 또 부산경마가 시행을 해도 예정대로 저 혼자 할 생각이니까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 경마는 시행을 하고 경마 방송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방정산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을 해서 한 발짝 물러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레이팅 시스템이 지금부터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하는데, 사실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국산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핸디캡을 부여시켜서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해서 그만큼 입상 기회를 동일시하겠다는 의미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국산마와 외산마의 능력 비교를, 질적 자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외산마가 더 낫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말값이 싸거든, 외산마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외산 경주와 국산마를 함께 치름으로써 전반적인 수축상금 체계가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가지 이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 마주 쪽에서나 생산자 쪽에서나 모두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경마팬, 그러니까 넓게 보면 마주도 경마팬이고 생산자도 경마팬이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뭔가 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무리수가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마에 대한 기본 원칙이 좀 잘못되다. 생산자의 육성을 원활하게 해서 한국 경마의 경주마의 질적 자원과 이 양적 자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경마의 한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서 경마를 보이콧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타결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예정대로, 자, 부산경마 금주 부산경마는 편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경마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주.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어렵고 부산경마도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주 부산경마는 한번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어렵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빨간 펜을 들고서, 빨간 사인펜도 좋고 들고서 함께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대성을 위해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전략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2번 소리청입니다. 지난번 이전째에 최기준 교수가 기승을 해서 이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최기준 교수가 기술을 반납을 해가지고, 야, 이게 말이 많거든요.
어찌됐든 참 이런 뭐 왜 그만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만둔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좀 석연찮은 일들이 있긴 하고 또 이 최규준 교수가 지난번에 규정을 해서 조종 하강된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소리치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에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3번 파워풀 포스라는 마필입니다. 첫 주행검사 때는 출장 분장으로 취소가 되었고 두 번째 주행검사 때 무난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정반 가만히 잡고 가다 채측을 가하자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걸으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 3번 파워풀 포스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4번 월드킬인데 야, 이거는 데뷔 후에 쫙쫙쫙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냥 사실상 경주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보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이 월드킬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5번 자유로운 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선행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나선 뒤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어요. 전반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도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경주시에 당연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이 7번 울트라 매직하고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선행만 나서준다면 뭐 안 될 거는 없는 마필이기 돼서 일단 뭐 5번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다음은 7번 울트라 매직입니다. 이 마필을 한번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심한 것이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 최적 전개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7번 울트라 매직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7번 울트라 매직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 자, 여기서 2번 소리쳐 3번 파워풀 포스, 5번 자유로운 하니 이상 3대를 후착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마리만 빼고 때리고 맞히는 선 딱 2방 내지는 단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부산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인데 여기서는 배당이 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주로 조교로만 놓고 보면 9번 이 기막힌 질주가 가장 많은 훈련량을 보였는데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무조건 된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9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한데 훈련량이 이렇게 많다는 걸 봤을 때는 대단한 데는 진검승부를 때릴 테스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9번 마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봅니다. 왜? 득장이 괜찮으니까 9번 기막힌 질주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안쪽 게이트에 2번 더 큰 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견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능력 자체, 입상을 했던 그 능력 자체가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이번 경기에 임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후진이 등장이라면 2번 더 큰 놈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2번 더 큰 놈도 그렇고 9번 기막힌 질주도 그렇고 하나는 인기마죠. 2번 더 큰 놈은 인기마고 9번 기막힌 질주는 복병권 마필인데 두 마필 중에 출마는 없습니다. 강타의 출마는 복병권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배당으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숨겨져 있는 능력마, 잠재력 우수마 그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노렸다가 그 마필이 그랬는데 요번에는 한번 제대로 놓고 때릴 생각이에요.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잠재력 우수만을 놓고 복병권으로 팔리는데 그 마필을 놓고 2번 더 큰 놈, 9번 기막힌 질주로 마필들을 가져가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2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이죠. 일단은 뭐 단통은 충만은 6번 대제일주예요. 축은 예죠. 뭐 무조건 축인 예죠. 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 성적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1300에 출전을 해서 경주력의 소포 하강을 보이면서 4착을 차지했는데 패턴도 좋고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도 가장 우수하고 직전 대비 노조부에서 김용근으로 바뀐 등짝의 무게감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대제일주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6번은 뭐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5번 대성균이 이제 당일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창욱 교수가 예상을 해서 인기순위 6위로 팔렸네요. 6위로 팔렸는데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소포 하강을 했지만 기존이 갖고 있었던 종반 탄력이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일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 자, 14조 윤주영 마방에서 8번 윈포인트와 함께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5번 대성키는 단통으로 때릴 수가 있다. 단통이죠. 뭐 6번, 5번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주 친절하니 당의 현장 상태를 보고서 바치든지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 강타의 장안의 하재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조용한 승부처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999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배당을 갖고 한번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하고 토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는 마필인데 그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놓고 때릴 생각인데 그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충마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일단 7번 넘파이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올 것 같아요. 데뷔전 때 가장 잘 뛰었고 2전째 조정을 거쳤고 또 3전 때 또 한 번 조정을 거쳤어요. 선행력을 끌어내는데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4경주가 전형적인 선행력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반 뚝심형 마필이 그러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편성은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 일단 7번 럼파이커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축은 아니죠. 이 편성에 무조건 충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충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팔릴 수 있는 마필이 9번 앵젤 스윙도 좀 팔릴 것 같고 1번 알파동도 좀 팔릴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완성도가 부족한 현구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5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뒤에 후반부 부산 경마가 다 끝난 뒤에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야 제주 경마 안 하나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주 경마는 이제 4경주가 끝나면 원래 제주 경마였잖아요. 제주 경마는 이따 이 부산 경마 11경주가 끝난 뒤에 강한남 위원하고 같이 한 거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이번 편성도 느린 편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7번 3일스타는 가능합니다. 출전 마중에 최고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7번마가 가장 우수한데 7번을 이길 수 있다고 또 배당판에서 팔릴 수 있는 놈이 9번 미스터 컬리입니다. 미스터 컬리는 사실상 지난번 경주가 이빠이에요. 자기 능력의 베스트입니다. 선취력 모두 끌어내면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저는 9번 미스터 컬리가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컬리를 가져는 갈 수 있는데 축으로 놓고 가기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7번 3일스타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이 편성에서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면 저는 차라리 5번 코델리아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다. 자, 지난번 경주시 성경영 교수가 개성을 해서 경주력이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취인전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코델리아 쪽에 후지 등짝이 되면 5번 코델리아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5번 코델리아를 축으로 놓고 단통으로 때릴지 어느 놈을 때릴지 제 설명을 들었으면 뭐가 불안하고 뭐가 능력에 우위를 보여준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셔서 5번 7번이 전 좀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5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 UCC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UCC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단방인데 이 한 마리의 배당마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마도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단방이에요. 제가 보기엔 단방이에요. 일단 7번 오스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얘가 축은 아니에요. 아마 당일날은 얘가 축으로 거의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에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이 마피를. 그리고 또 4번 원더풀 스타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7번 오스타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고 4번 원더풀 스타 같은 마필은 조금 약하게 보겠습니다. 아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충만은 있습니다. 무조건 충만은. 그럼 단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당이 얼마큼 나올지가 모르겠는데 요 6경주는 자신있게 단방으로 때릴 거예요. 강축도 버티고 있고 쌍단방도 가능합니다. 쌍단방 때리고 배당만 하나 3복으로 엮을 겁니다. 그냥 3마리 갖고 3복 엮고 쌍단방 복단방 그걸 때리는 거예요. 이 6경주 준메인 승부처럼 강력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숭당당으로 잘 넘어가죠. 자, 1번 골드라인입니다. 1억 1,600만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요즘 3조의 기세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특히나 최시대가 기생을 하고서 입상률이 높은 마필이고 잠재력 측면에서도 1번 골드라인을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1번 골드라인을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긴 한데 후착이 아리까리한데 일단은 한 마리는 꼭 추천을 드릴게요. 3번 그랜드 피나레입니다. 이 마필을 꼭 가져가십시오. 얘가 단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현장에서 봤을 때 받치기로 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능력은 1번하고 거의 동격이요. 나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3번 그랜드 피날레 같은 마필인데 뭐 때문에 문제냐면 마방에서 이 마필을 능력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기승기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야 이 편성에서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승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능력만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승부를 안 해버리면 그게 뭐 그냥 말짱 도루묵이고 조금 능력이 부족한데 마필 상태가 좋다고 때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바로 그 때리는 마필을 우리는 단통으로 때릴 생각인데 그게 누구냐? 전 6번 역전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선행 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선행을 못 가면 그냥 풀빵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야, 얘가 선행 갈 거 있어요? 6번 역전의 용사가? 그랬을 때 강타와 생각이 맞으면 때리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때려야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양지사 배당으로 한번 조져라. 나뭇잎에 말라가지고 돈 왕창 갖고 가서 찔끔 오징어 찌르듯이 찌르다가 나 호링이요. 나 어디다 배팅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5,000원씩 3복조 4복조 사다가 그 개끌 났어.
야, 그런 경마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따도 그 그냥 좁쌀만 걷다고 이러면 그냥 호박만하게 잃어버려. 그런 경마하면 안 된다니까. 단통으로 뒤지던 살던 단통으로 줄여야 돼. 경마를 어떻게 매일 따? 사대가 안 맞는 날이 있어요. 지랄같이 안 맞는 날. 난 얘를 봤는데 옆에서 어떤 개벽다고 같으더니 아따 형 2번 살바르게 줬대. 집에서 그냥 이빨게. 난 3을 그려놨는데 씨발 2번이 좋대야. 그걸 쓱 지워서 2번으로 해버렸는데 3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야, 저 새끼 어디에 저 뭐요 전무 때는 너 쓰러져서 저 새끼 대가방으로 쓰러져서 저 새끼 안 죽나? 저놈의 주둥이 그냥 찢어져버리래. 아우구 저거 진짜 웬수 새끼. 이러면 뭐해. 내 돈 잃었는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안 되는 날은 때려 죽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구멍 쓰고 그냥 연탄구멍. 연탄구멍. 자, 다음은 부산제 8경기입니다.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방 빰빰빰빰 빠라방.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가 팔릴까요? 느린 편성이에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데 느린 편성인데 누가 팔릴까요? 5번 니설여왕이 팔릴까요? 아니면 신마인 천만 추풍호가 팔릴까요? 만원 괜찮잖아요. 그 주행검사 때 보니까 느린 경기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그럼 누가 팔릴까요? 이 기막힌 선택이 팔리려나? 아니면은 7번 스마트 브라운이 좀 팔리려나?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다. 강타의 충마는 무조건 충마가 버티고 있다. 그 마필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렸으면 좋겠어. 야, 얘가 어떻게 돼? 얘는 안 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안 팔렸으면 좋겠어. 왜? 맨 바닥만 때려놨거든. 바닥. 어디까지 바닥이냐? 하지만 이번엔 대가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엔 왜 대가리냐?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넉넉 잡아 한 방에다 때릴 것만 고민을 하고, 이거는 배당의 여부에 따라서 한 방으로도 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단통이란 얘기야. 단통으로도 때릴 수가 있고, 환수가 안 나오면 단통으로 때려야겠지. 그 다음에 한수가 나오면 두 방을 더 받치고 갈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수에 따라서 구멍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3.2배에 4.8배 뭐 이런 거 받치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안 하고 싶다는 얘기지. 적중을 못 하더라도 안 하고 싶다는 거지.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경마패를 위한 예상을 하겠다는 거지, 이 적중 광고를 위한 예상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이 9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캠프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팔려야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 수랑으로도 가장 윗금을 형성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레임 캠프를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미묘한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경마가 있었냐면, 뉴욕블루가 이빠이 배낭 팔리고, 그 다음에 감동의 바다가 이빠이 팔리고, 슈퍼강자하고 또 뭐 하나가 거의 도주를 하면서 레이스를 끌었어요. 그럼 1600거리가 1800이었나 그게. 그런데 선입전개를 하고 아주 아무런 부담 없이 탔던 뉴욕블루하고 13회 감동의 바다가 레이스가 빨리 끄는데도 불구하고 도주마가 슈퍼강자가 도주를 해가지고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갔어. 그 거리도 2000m도 아니야. 적정거리야. 야, 그 1800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데 누구든지 보더라도 레이스를 빨리 끄는 선두권이 있으면 당연히 선입형 강자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똥구녕에서 1번 돈급 체감과 4번 비바이스가 날라들어오는데, 야, 그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야, 니가 뭐 못 맞춰서가 아니라 10번하고 13번 중에서 한 마리 놓아야지.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마필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근데 전개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개똥 밟는 소리지. 아, 그 맥도나 출전했다고 앞이 막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선입전개를 그렇게 레이스를 빨리 끌어줬는데 바닥 추임마들이 들어온다는 게, 야, 그런 경마를 제가 무슨 신봉사를 내려놓고 야리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라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사 바닥에서 그런 말들이 들어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마를 하는 데 있어도 상식이 안 통하는 경마를 하면 우리가 그런 경마를 뭐라고 그러냐? 야리쪼 경마.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조선 경마는 능력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리쪼로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야리쪼를 만드는 인간들이 누구냐? 핸드키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마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삼척동자가 아유 참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경마를 하는 거. 이번 구경주는 이 프레임캠프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승부 의지 측면에 완벽한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방으로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7번 프레임캠프를 뺄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거 배당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0경주 혼전이에요. 축이 없어. 이 레이팅 순서로 보니까 12번 필드 스캠퍼가 가장 많은 이 점수를 받으면서 58kg를 받았습니다. 능력상으로는 괜찮아요. 10번은 왜 레이팅 점수가 많은지 모르겠네. 이게 왜 많은지 모르겠어. 11번도 그렇고 가보명원하고 6번 스파이크앱하고 그 다음에 14번 나온카리스가 선행형 마필입니다. 이들 마필들 간에 혼합 3등급에 1300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가면명원은 이번에 따라가겠다고 후지를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스파이캡스는 어차피 지난번에도 선두권 강탈하고서 넘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된다면 안 될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나운카리스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에는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2번 필드 스캠퍼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견제시에 딴 건 없고 부중 58kg가 좀 무거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각축적인데, 어찌됐든 6번 스파이캡은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6번 스파이캡은 가져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2번 가보명원이든 6번 스파이캡이든 충만을 얘네들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승부처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6번 스파이캡은 그래도 선입전개가 되고 기본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6번은 가져가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끝으로 부산 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축제 멜로디는 이편성에서 6번 축제 멜로디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의외로 졸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피드메이드와 이제 서울강자라는 복병의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축제 멜로디가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경주시 오는 마필인데, 문제는 바로 이런 유형의 레이팅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국산 1군을 2군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중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포리스트 골드를 57kg를 달고 4.5kg를 늘리고 국산마 1군을 지금 혼합 2등급에 출전을 시켰는데, 이거 뭐 공백도 있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도 국산마들이 꽤 많은데, 일단 국산마 중에서는 13번 금호강자를 재밌게 봅니다. 배당이 터지면 저 13번 금호강자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이 가능하다면 10번 우승 찬스가 11번 포리스트 골드의 공백에 따른 재검을 치르고 있는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우승 찬스가 역으로 밖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고, 이 청해마인 12번 프로페서 실버도
뭐 김영국 기사와는 찰떡궁합이고 승군 이후에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지만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12번 프로페서 실버까지만 안고 가는 전략. 자, 어쨌든 6번 축제브랜드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이상으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자, 어쨌든 잘 타결이 돼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게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제주경마 방송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경마 방송까지 바로 다음에 붙여놨으니까 청취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제주경마로 찾아뵐지 토요경마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도 멋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6일 자, 제주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옥동생동 고비단 경마에 자, 이 강한남 위원을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첫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오래간만에 찍어가지고 경황은 없었죠. 경황은 없었고 저도 이제 혼자 찍는 게 오래 있었고 또 강한남 위원은 제주 그 KCN 방송에서 혼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찍는 게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를 시행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부산 이제 제주는 하는 거죠. 네, 그 금요일은 무조건 하는 거고. 예. 이제 뭐 서울 이제 출마표 편성 결과가 나와봐야만이 이제 중계 경주 이제 숫자가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서울께 안 하게 되면은 뭐 제주가 많이 제주 거를 하고 뭐 부산 거를 하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제 한 4시 이후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와봐야 뭐 확실한 뭐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몇 번 그 옛날에 그 기수들이 한번 보이콧 해가지고 경마를 시행을 안 한 적이 한번 있었고 임대규 기수 또 사건 때 한번 또 시행을 안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번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마주와 생산자 간의 또 마사회와의 분쟁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하면서 연말정산권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정부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마주도 경마편 아닌가요? 그죠? 그 넓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경마편이 갑이지만 뭐 실질적인 건 마사회가 갑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건데 네. 뭐 경마팬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뭐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팬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뭐 조속하게 빨리 뭐 경마를 시행을 하는 게 더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자, 어쨌든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좋은 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레이팅 시스템인가 뭔가 지금 제주 경마는 안 하더라고요, 레이팅을. 예, 레이팅이 없죠. 네, 제주는. 네, 제주는. 아직 이게 뭐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얘기 시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개나 소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네끼리 알고서 지네끼리 알고 마주도 모르고 생산자도 모르고 다 모르고 지네만 아는 걸 갖고서 무슨 그거를 난 알다가도 모르는 아주 행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졸속 행정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 경마가 어렵죠, 은근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금요일은 아직까지는 이제 금요일이 4개고요. 네. 4개고 토요일이 이제 6개로 늘어났죠. 네. 네, 원래 4개, 3개, 2월달부터 4개, 3개 경주 편성이 예정이었는데 서울 경마가 뭐 그 국산마하고 뭐 여산마 혼합이 뭐 출주를 안 하면서 포기를 하면서 제주께 이제 3개가 토요일날 이제 추가가 편성이 됐습니다. 4개, 6개인데 뭐 일단 흐름은 뭐 항상 뭐 혼전도를 염두에 두고 뭐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 편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충 이렇게 저희가 초벌 예상을 해갖고 오는데 편성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강한남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가 몇 경주죠?
네, 2, 4, 5, 7 4개 경주인데 이제 7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인 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자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주교차 2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 800m 700점 이하 경주인데 전력차가 미세한 편성 아닌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편성 자체가 뭐 대부분 비슷한 전력이에요. 그렇죠. 9번마 이제 뭐 누리세상이 뭐 그래도 좀 복승률은 좋은 마필인데 이게 또 이번에 좀 승분전이고 그동안에 좀 단거리 400m 좀 강점을 보였지만은 뭐 900m, 800m에서는 뭐 타 마필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시 그러면 9번 누리세상 외에 좋게 보는 말이 또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마필은 이제 7번마 대양의 별이라는 마필입니다. 대양의 별. 이 마필이 뭐 직전 경주에 지금 입상하고 나서 주행 제동을 받고 다시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덩치도 크고 힘이 좋습니다. 힘이. 아직 하이군 마필에서는 이제 큰 능력 차이가 없을 때는 제주마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 마필들이 입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좀 불안 요소라면은 이제 직선에서 좀 주행이 아직까지 좀 순치가 덜 되는 뭐 제주마 특유의 뭐 그런 게 있어요. 주행 직선에서 뭐 주행이 좀 왔다 갔다 뭐 지그재그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새벽 훈련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많이 차분해졌고 주행이 조금 더 안정된 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된 걸음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대양의 별. 자, 그러면 일단 9번 누리세상의 인기는 모을 수 있지만 인기를 과신할 수 있는 입장은 그렇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1번 준평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상승세인데. 글쎄요, 뭐 준평원도 뭐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한 마필인데 뭐 이 마필이 뭐 강축에 붙여서 좀 이변이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천주라는 상당히 강한 마필이 있었는데 준평원은 이제 항상 좀 늦은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뭐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또 제주마야에 탁월한 뭐 일가견이 있는 뭐 김대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뭐 100% 이상을 끌어내줬다. 하지만 뭐 이번에 뭐 김일환 기수라면은 직전 말고 전에 보였던 능력치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걸로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제주교차 2경주의 특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예, 지금 강한남 위원은 7번 대양의 별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줬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타가 이제 한 마리를 더 추천을 한다면 저는 2번 명본신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건육기승과 그 199승인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데스밸리로 승부전인데 때려 그걸 잡고 들어왔어요. 데스밸리로 그때 201승을 한 건지 200승을 한 건지 그걸로 끌고 들어왔는데 나 그걸 보고서 제가 참, 야 데스밸리가 1군 승부전에서 바로 때리고 들어오네. 2군에서도 제어하면서 끌리는 거 잡고 들어온 말인데 2번 명본신화도 지금 권동석 기수가 199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권씨 집안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권육 기수가 이제 했고 이번 주에 이제 권동석 기수가 뭐로 승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명본신화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은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2번 명본신화 쪽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한남 위원은 7번 대양의 별을 굉장히 강하게 봤고요. 저는 2번 명본신화 쪽에 초점을 맞춰봤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충막감의 마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축은 있습니다. 강축은 있기 때문에 좀 후착기 관건인 뭐 그런 경우예요. 6번마 진리햄이죠, 진리햄이. 부담 중량이 뭐 61.5. 제주마 능력 마필들한테는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중량인데, 자, 뭐 일반 경주에서는 100% 우승을 다 했습니다, 이 마필이. 뭐 특별 경주, 대상 경주 두 번의 패배는 있었지만은 뭐 일반 경주에서는 뭐 항상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좀 한 단계 위에 올라온 구미 900m이지만은 편성을 잘 만나요, 최근에 계속. 그렇죠. 3세 강자들이 막 항상 피해 다닙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서 계속 입상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뭐 여전히 뭐 상태 이상이 없고, 뭐 편성이 또 뭐 특별한 마필이 없습니다. 뭐 보여준 걸음 정도만 뭐 보여줘도 충분히 뭐 우승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6번 진리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훈련이 좋았던 이제 간신 마필로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예, 뻔히 이제 보이는 마필은 뭐 7번 마 당대감은 문학소는데 이게 뭐 1, 2를 차지할 것 같고, 뭐 최근에 제가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9번 마 정의파라는 마필인데 정의파. 이게 최근에 훈련 시 이제 상당히 호전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전에 지금 2번의 경주에서는 뭐 큰 능력 기대치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입상 패턴을 보면은 항상 선행 강공 승수를 띄웠어요. 하지만 뭐 최근 경주에서는 단 한 번도 선행을 안 나가면서 후미 전개를 했다는 점. 이번에 아니면 뭐 언제든지 앞선에 한번 빠르게만 강공 승부를 띄우면은 900m까지는 뭐 버틸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번 정의파. 자, 요 마필은 좀 배당이 있을 것 같으래요. 예,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7번 당대감원하고 8번 문학소녀가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뭐 뻔히 알더라도 이 8번 문학소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8kg의 권진영 기수, 등짝이 조금 불안한 감은 있는데 어차피 거의 뭐 자가용처럼 탔던 말이고, 또 3연속 입상에도 권진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는데 당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 인기마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8번 문학소녀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 만약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뭐 터지지 하겠어요. 6번 진리의 힘이 오겠죠, 당연히. 예, 6번 뭐 진리의 힘은 글쎄 뭐 이런 능력의 제주 마필들은 뭐 특별한 뭐 말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은 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제주교차 4경주는 6번 진리의 힘을 인정을 하고는 강출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자, 이 강한남위원은 9번 정의파에 대한 배당 가능성, 또 삼복 공략말, 이런 복병권 마필로 9번 정의파를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8번 문학소녀를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참고를 해가지고 자 배팅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는데,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은근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강한남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관심 마필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경주가 이제 3,000점 이하 제주마 핸디캡 경주였습니다. 원래. 지금 핸디캡 경주인데요. 출주 예정 등록했던 3다 항제, 뭐 여기 나오면은 뭐 완전 올드가를 팔릴 마필이죠. 최근에 계속 이 편성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이제 부담 물량이 한 62kg를 이제 핸디를 받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안 써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다소 좀 혼전도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마음에 들어요. 3다 항제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인기 마필이지만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마 이제 무궁무진이라는 마필입니다. 무궁무진. 최근에 훈련 시 상태는 뭐 항상 좋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뭐 절정의 훈련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취입형 마필이다 보니까 항상 아쉽게 한 3차, 뭐 아쉽게 뭐 삭차 없이 4차, 뭐 요 정도를 하면서 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편성상 선행마가 없어요. 뭐 특별한 선행 마필이 뭐 8번마 봉성명과 한두인데, 이 마필은 뭐 휴양 공백이 워낙 길어져가지고 아직 뭐 베스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5번마 무궁무진, 또 문성호 안장, 뭐 적임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뭐 절호의 입상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번 무궁무진에 대해서 힘을 잔뜩 실어주셨는데, 8번 봉성명과는 지금 어떻게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가요? 예, 일단 이 마필이 마체도 좀 이제 많이 좀 무거워 보였고, 훈련식 왔을 때 아직까지 좀 강한 훈련 뭐 길게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번 한 번은 뭐 적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중도 63.5로 해서 8kg가 물론 그 전에 60kg 이상을 달아봤던 마필이긴 한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홀짝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 5번이 이제 인정을 한다면 여기에 낭만소녀, 또
또 4번 부활 이게 인기가 아닌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낭만소녀가 뭐 인기 첫 번째, 깜빡이, 그 다음 4번이 두 번째, 이 정도, 그 다음 6번 뭐 이런 마필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등짝으로 물어보나 그렇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능력 사이즈로 보면은 근간에는 낭만소녀가 잘 뛰었는데 뭐 잘 뛰겠죠. 예, 문제의 키는 여기서 이 험마공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험마공신이 직지적 교시에 완전히 바닥을 한번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주 조교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험마공신이? 네, 뭐 11동 이제 패턴이 뭐 강하게 훈련을 안 하는 항상 뭐 거의 스포가 없는 마방인데 이번에도 뭐 그냥 적정 수준의 훈련 강도였어요. 뭐 특별한 뭐 마체나 뭐 이 변화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동이면 원래 문성호 기수가 있는 동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1동이 문성호 기수가 기생하죠. 네, 그런데 험마공신은 꼭 김일왕이 태우더라고 이상하게. 예, 이랑이가 뭐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입상을 이끌어낸 적도 있기 때문에 유독 또 이 김일왕 기수를 자주 태우는 편이죠. 자, 어쨌든 뭐 1번 낭만소녀입니다. 저는 뭐 대끼리로 팔리더라도 낭만소녀 자체가 마체가 작은 게 흡입니다. 마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근성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약점으로 치달았던 선행력도 근간에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강자다라고 일전을 치르는 바람에 입상률이 좀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5번 무궁행증, 1번 낭만소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동안 뭐 6번에 대한 상태를 물어봤고 4번에 대한 상태를 다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참고해 가셔가지고 배팅에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기차 7경주. 자, 오늘 강한남위원회 메인 승부처라고 했는데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10m 한라마 2등급 경기 편성입니다. 뭐 이 편성이 뭐 최근에 항상 혼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울도 뭐 1군 승군하기 전에는 뭐 한두 번 정도 뭐 잡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경주에 뭐 특별한 감축은 없습니다. 뭐 고만고만하게 어떤 마필이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압축은 돼 있어요. 이 편성 자체가 뭐 큰 능력 마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 가능한 마필이 압축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두가 뭐 최근에 좀 마필의 능력이 100% 끌어내지 못한 마필이 한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상당히 훈련 강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뭐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의지 보이는 훈련을 했고 뭐 그런 훈련 시 냄새를 좀 맡았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딱 한 마리만 한번 물어볼게요. 10번 사자루가 지난번에 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10번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10번만 이제 사자루 같은 경우는 다 직전에 다리 상태 저름 취소됐는데 뭐 조교시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왜 취소가 됐지? 뭐 이마필이 뭐 저름이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취소가 된 게 조금 의아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마필 상태는 여전히 이상이 없습니다. 10번만 사자루는 상당히 경쾌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인 승부처에 대한 언지와 왜 메인 승부처 선정했는지 들어봤으니까 제가 추천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라이언킹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의 특징은 거리 경험이 없는 인기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사실 제주마든 한라마든 간에 이 부중에는 상당히 잘 견디지만 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를 매번 드렸어요. 그러면 200m가 아니라 400m가 늘어난 마필들도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그런 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려면 전개가 따라줘야 된다고. 전개가 따라주지 않고 전개가 꼬여버리면 거의 명마라고 하더라도 제주마들은 그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그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야. 다리가 짧고 체형이 크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라이언킹이 부중도 적당하고 뭐 근간에 걸음거리도 괜찮고 또 기본적으로 선입되고 정말 탄력까지도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 라이언킹의 선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자 강한남위원회 메인 승부처 자 한번 멋진 배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경주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 멋진 적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상으로 4개 경주 분석을 마무리 쳤는데, 자, 오늘 제7경주 강한남위원회 매행승부 초고 나머지 경주도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멋진 적중으로, 퍼펙트 적중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토요 제주교찰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